안녕하세요. 하임지영입니다. 이제 곧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나라처럼 대통령을 뽑는 건 동일하지만 미국의 임기와 선거 방식 등 우리와는 다른 점이 많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오늘은 이 미국 대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가 5년이지만 미국 대통령은 임기가 4년입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또 한 번의 연임이 불가하지만 미국 대통령은 이 4년 임기를 2번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임 대통령이 사망하거나 탄핵되는 등 대통령직을 승계받는 경우엔 2년까지 더해 총 최대 가능한 임기는 1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뽑는 직접 선거를 하고 있지만 미국은 국민이 선거인단을 뽑고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자세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미국의 대선 과정은 크게 경선 과정과 본선 과정으로 나뉩니다. 경선 과정에선 대의원을 뽑는데 뽑힌 대의원이 대통령 후보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후보자를 결정하는 예비선거입니다. 본선 과정에선 선거인단을 뽑는데 뽑힌 선거인단은 대통령을 뽑게 되죠. 결과적으로 경선 과정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을 뽑게 되는 본선 과정이 중요하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경선 과정 6개월, 본선 과정 6개월에서 미 대선 시작부터 마무리까지는 총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이제 자세한 경선 과정과 본선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의원은 대통령 후보를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했는데요. 보통 각 주의 대의원 수는 그 주의 당원 수와 비례하며 거의 인구에 비례합니다.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인데요. 코커스는 당에서 주최해 당원들만 모여 공개적으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고 프라이머리는 정부 주최로 우리나라 투표 방식처럼 일반 유권자들이 참여해 비밀 투표로 대통령 후보자를 뽑습니다. 대부분 프라이머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이건 주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세요. 코커스는 아이오와 주에서 가장 먼저 열리고 프라이머리는 뉴 햄프셔 주에서 먼저 열립니다. 이 첫 결과에 따라 언론의 관심이나 선거 자금 모금액도 달라질 수 있어서 이곳의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적지 않게 미칠 수 있습니다. 3월 첫째 화요일은 대세를 판가름할 수 있는 날로 통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슈퍼 화요일, 경선의 꽃이라고도 하는데 한 번에 많은 주가 동시에 대의원 선거를 하게 되어 이때 대의원 과반수의 절반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지역에서 이길 수 있는 경선 후보가 선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7에서 8월 열리는 전국 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당대회에서 대의원의 표 중 과반수를 얻은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게 됩니다. 사실 전당대회 전 후보자가 이미 결정되므로 전당대회는 하나의 요식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의원의 단일 후보 지명전이 끝나고 이제 선택된 민주당과 공화당 두 후보는 11월 선거까지 TV 토론도 하고 유세도 하고 경쟁하게 되죠.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로 알고 있는 11월 3일 선거인단을 뽑게 됩니다. 나 대신 대통령을 뽑아줄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선거인단 선거를 대통령 선거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실상 선거인단 선거에서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날이죠. 선거인단은 인구수에 비례해 선출됩니다. 각 주는 상원의원과 하원의회 수만큼 선거인단 투표수를 갖게 되는데요. 미국 선거인단 총수는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 워싱턴 DC 대표 3명을 더한 숫자인 538명입니다. 먼저 유권자 투표를 진행한 후 약 5주 후에 538명 선거인단을 각 당에 배분해 선거인단 투표를 공개투표로 진행합니다. 이 중 270명 이상 획득한 사람이 당선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미국 50개 주 중 24개 주는 자신의 당에 투표하도록 되어 있으나 26개 주는 따로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이 중 19개 주는 처벌 규정도 없고
처벌 규정에 있는 5개 주도 벌금이 굉장히 경미하죠. 하지만 보통은 거의 자신의 정당 후보자에게 투표를 합니다. 실제로 배반한 사례는 매우 적고 영향력도 미비하죠. 2016년도 때 배심 투표를 한 선거인단은 단 7명에 불과했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의 특이한 점은 한 주에서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은 당이 선거인단의 표를 전부 가져가게 됩니다. 이것을 승자 독식 제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주에서는 선거인단이 5명이고 국민들이 총 1000표를 투표한 결과 공화당이 501표, 민주당이 499표를 획득했다면 한 표라도 더 많은 공화당이 이 선거인단 5명을 가져가게 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주별 선거인단 수를 볼까요? 가장 큰 주인 캘리포니아는 55명이고 알래스카 같이 작은 주는 3명입니다. 작은 주는 인구가 많지 않아도 보통 3명은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후보는 큰 주에서 최소 몇 개는 승리해야 당선이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승자 독식 방식은 사실상 불합리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국민의 표는 많이 받았지만 선거인단 수에 밀려 대통령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이전에 힐러리와 트럼프 때도 전체 득표수는 힐러리가 약 300만 표로 많았지만 선거인단 확보는 트럼프가 더 많았기에 대통령으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습니다. 11월 선거인단 투표가 끝나면 대통령 선거는 12월의 둘째 수요일 이후 첫 월요일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인단들이 갑자기 다른 후보에 투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실 12월 대통령 후보는 형식적인 거고 선거인단 선거 때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다 보는 겁니다. 선거인단 투표함은 봉인된 상태로 워싱턴으로 옮겨지며 개표 결과는 다음해 1월 상원과 하원 앞에서 진행이 되며 대통령 취임식으로 미국 대선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미국 대선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경합주가 어떤 당을 선택하냐는 건데요. 경합주는 미국에서 민주당, 공화당 중 특별한 정치 성향이 명확치 않은 주입니다. 지지하는 정당이 바뀔 수 있어서 민주당은 파란색, 공화당은 붉은색을 나타내는데 경합주는 보라색 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경합주를 잘 공략해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게 승패를 가릴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화면에서 짙은 동그라미 파란색 표시가 된 곳이 올해 주목해야 할 경합주 지역으로 해당 선거인단은 101명입니다. 현재 여론에 따르면 바이든이 조금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남은 한 달 동안 더 치열한 후보 간의 경쟁이 예상되는데요. 29일 진행된 TV토론은 그야말로 엉망진창, 난투극이었습니다. 거기에 오늘은 트럼프 후보의 코로나 확진 소식까지 나왔네요. 누가 당선이 되듯 중국 압박 기조는 같지만 두 후보의 투자 방향이나 세제 등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흐름은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전 세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대선. 이처럼 과정을 알고 보면 더 재미있게 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미국 대선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